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AT 1급입니다. 2022년 12월 10일 문제는 1교시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띄워놨고요. 이거 이제 템플릿 항상 소개를 드리지만 지금 보시는 이제 아마 템플릿 다운받아 보시면 이제 이상한 요 박스는 없을 거고요. 저 박스는 없을 겁니다. 이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타이틀 블럭 마찬가지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유념해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영상 찍을 때 이제 요거 만들고 타이틀 블럭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유는 실제 시험 볼 때 시험 템플릿은 KPC 안내가 적혀 있는 요런 블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블럭도 존재를 합니다. 단지 이제 연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템플릿에는 그게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시험을 시작하면 여기 이제 KPC 안내가 나와 있는 이 블럭은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된다. 깔끔하게 지워주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고 이제 치수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평면도 치수부터, 그래서 이제 DLI 해가지고, 요 끝에서부터, 이게 이제 요선이 아니라, 여기 한 번 더 와서 요선이죠. 32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원의 센터 중심까지 이렇게 35 맞고, 그 다음에 요 끝에서 여기 센터까지의 높이 이것도 16 맞고요. 그 다음에 DRA 반지름 치수해서 여기 있는 요 호의 반지름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면도 상에서 치수상으로 틀린 부분은 없다. 하지만 여기서 딱 눈에 보이는 틀린 부분이 있죠. 치수적으로는 이제 없지만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원이 있는데 여기는 거의 정원이 다 보이는데 그쵸? 여기 거의 정원 물론 완전 정원 아닙니다. 여기 살짝 잘렸어요. 원이 잘리긴 했는데 거의 정원에 가깝게 보이는데 비해서 여기는 아예 그냥 이렇게 벌어져 있죠. 벌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 보면 정면도에서 원뿔 형태 이렇게 돼 있고요. 그쵸? 원뿔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각도가 좀 이렇게 벌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이 바닥에 있는 원이 좀 커졌겠죠. 즉, 이 각도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평면도에서 이미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이제 여기 있는 요 수직선입니다. 요 수직선인데 이게 이제 요 수직선만 봐도 되고 이제 여기를 봐도 돼요. 여기를 봐도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게 얇은데 그리고 요 폭도 되게 좁은데 여기는 야 엄청 넓은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여기 각도가 문제가 되고 이제 얘가 좀 이제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형태로 지금 작성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정면도로 가보면 되겠죠. 톱, 뷰큐브 톱, 요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를 딱 클릭해서 정면으로 전환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정면에서 치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UCS를 바꿔줘야죠. UCS 엔터 치고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평면을 XY 평면으로 바꿔줄 거니까 옵션에서 뭐 뷰, 뷰 V 엔터. 그래서 이제 지금 바라보고 있는 평면을 XY 평면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서부터 이 치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DLI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131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점까지 높이죠. 높이 17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37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높이 여기가 아니죠. 여기서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43 맞고요. 자, 저런 건 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 DAN 자, 여기 선택해서 요 사이 각도가 그쵸. 이게 안 맞을 거다 아까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5도가 차이가 나네요. 5도 각도가 더 벌어져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DAN 자 여기 그다음에 여기 79도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그거죠. 여기서 이 각도는 맞으니 이 선은 잘못되지 않았다. 즉 이 선의 각도만 잘못됐다. 그렇죠? 오로지 얘만 잘못된 거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각도만 맞춰주면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0도. 그래서 이제 DAN 해서 이제 여기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잡고 안 잡히죠.
이거는 이제 원뿔 형태. 우리가 형태를 보면은 화면을 좀 돌릴게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원뿔이 갖고 있는 이제 이 부분이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는 아까 잡혔잖아요. 잡힌 게 여기는 이제 딱 잘려가지고 이 모서리 선이 있는데 이쪽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안 잡히는 거니까 이럴 때는 라인에서 이제 여기 4분점, 요 위쪽에 4분점 찍어서 이렇게 선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톱 화면은 돌려줄게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DAM 해서 자 여기 요선 그 다음에 이제 요 끝에 있는 요선 잡아서 이렇게 쭉 올려보면 각도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원 뿔에 이제 저 기울어진 부분 저기 이제 정확하게 4분의 이제 정확하게 엣지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게 딱 잘렸기 때문에 요 엣지가 존재를 하는데 잘리지 않은 쪽에서는 이제 엣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선을 추가적으로 그려줘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어쨌든 각도가 20도 그러니까 전체 지금 30도죠. 그럼 10도 10도가 차이가 난다. 이제 이 두 가지 여기서 이제 요 두 치수를 수정을 해야겠죠. 일단은 이제 여기 이쪽 치수부터 수정을 하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확인했을 때 요 131 치수는 맞았습니다. 즉 요 아래쪽에 이제 선의 길이는 맞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이 끝점의 위치는 맞다. 그렇죠? 어디가 여기는 맞다. 그럼 요 위치가 변하지 않으면서 각도가 바뀌려면 어딜 축으로 요 끝점을 축으로 요 끝점을 포함하는 축으로 어떻게 이 선이 이렇게 각도가 줄어들려면 요 바깥쪽으로 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각도가 지금 값상으로는 이게 값이 준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이게 줄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각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 각은 요선하고 요선 사이이기 때문에 요 만나는 꼭지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축으로 회전을 시킨다 그러면 그게 맞는데 이 두 선이 만나는 두 선을 연장해서 만나는 여기를 축으로 회전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각이 주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반대점을 축으로 돌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벌어져야지 요 그림상에선 벌어져야지 각이 줄어요. 그렇죠? 그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5도를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 방향이면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데서 무슨 방향? 저거는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5도를 돌리는 게 우리가 편하죠. 왜냐면 앞에 마이너스를 안 붙여도 되니까. 그렇게 이제 축을 세팅해 가지고 돌려주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자, 여기서 이제 뭘 해주느냐? 로테이트를 해줘야겠죠. 자, 솔리드 에디트 엔터. 그 다음에 면이니까 F.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회전이니까 R 엔터. 자, 어느 면? 요 면이죠. 그 경사에 해당하는 요 면이니까 요 면을 딱 클릭. 그렇죠? 그리고 엔터. 자, 제가 이제 5도를 돌 때 반시계 방향 5도를 맞춰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축은 이제 뭐라 그랬어요? 축은 요 끝점은 이제 결국 이 모서리 선이죠. 즉 이 모서리 선이 축이 되면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모서리 선에 여기를 처음 찍고 여기를 두 번째를 찍을 거냐, 아니면 여기를 처음 찍고 여기를 두 번째로 찍을 거냐 해서 뭐가 달라진다? 각도에 붙여줄 부호가 달라진다. 근데 제가 아까 어디서 바라봤어요? 아까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제 이 방향, 반시계 방향이 이렇게 되려면 내가 여기서 바라본 거니까, 여기서 바라본 거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를 여기를 찍고 두 번째를 여기를 찍어줘야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바라보는 이 상태가 된다. 그렇죠? 항상 축을 지정할 때 두 번째 찍은 점에서 첫 번째를 바라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지 반시계 방향으로 5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찍고 두 번째 여기 찍고 그 다음에 각도값 얼마? 5도. 5 엔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런 식으로 지나가 저렇게 벌어지는 식으로 형상이 만들어졌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톡 돌려주면 각도값이 바뀌죠. 예. 바뀌면서 이제 원하는 17도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 79도는 맞았으니까 17도 이렇게 되면 요 거리 요축 요길축으로 회전했으니까 요 거리도 맞고 요 각도도 맞으면 이 부분은 맞게 수정이 됐구나.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원뿔 형태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저기 컵처럼 컵의 형태로 구멍이 뚫려 있는 건데 원뿔 형태인데 저 원뿔의 표면의 각도를 우리가 뭘로 로테이트로 돌려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면이 이게 원을 따라서 이렇게 뿅 돌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로테이트는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다양한 각도로 이제 계속 원을 따라서 쭉 돌아가 있는 면의 각도를 모두 다 균일하게 돌려줄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저기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저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테이퍼, 구배각이다. 그렇죠? 테이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그러면 이제 어딜 축으로 돌려야 되는 거냐? 이제 요 경사선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바닥까지 이렇게 쭉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딜 축으로 돌려야 되는 거냐? 여길 축으로 돌려야 되는 거냐? 여길 축으로 돌려야 되는 거냐?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여기. 이거 평면도에서 치수를 쟀을 때 33. 즉, 이 원, 가장 바깥에 있는 원의 지름이 동일했어요. 동일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 위점의 위치가 맞다라는 얘기죠. 즉, 이 점을 기준으로 테이퍼를 정의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 점을 기준으로 할 때 이제 간혹 가다가 여기서 이제 테이프 잡을 때 요 경사선을 따라서 요렇게 요 점 잡고 요 점 잡아서 요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기준 평면이 어떻게 되냐면 얘랑 법선을 이렇게 직각을 이렇게 직각을 이렇게 기준 평면이 되고 이 기준 평면에 있는 치수들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 뿌릴 때는 어떻게 해요? 요 점이 놓여진 데서 기준을 선택할 때 이렇게 수직하게 잡아주셔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수직한 평면이 되고 그럼 요 평면상에 존재하는 원의 지름은 모두 다 유지가 돼요. 이게 테이퍼의 특징이에요. 테이퍼의 개념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간혹가다 저 테이퍼를 이상하게 활용하시는 분들, 로테이트처럼 회전처럼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꼭 요 위치를 찍을 때 간혹가다 이 원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꼭 이 위쪽 원의 중심, 아래쪽 원의 중심 이렇게 잡아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요 평면상에 있는 원의 지름을 바꾸지 않으려면 요 평면상에 있는 점은 어디든 다 상관없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어디를 선택하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돌려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 다시 솔리드 에디트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면이니까 F. 그 다음에 기울기니까 테이퍼 T죠. T.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언으면 요 원뿔처럼 돼 있는 요 면이죠. 요 면이에요. 요 면이고 엔터. 여기서 이제 축을 정해주는데 어디 치수가 요 위쪽에 있는 요 호의 반지름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럼 요 호를 포함하고 있는 평면에 있는 한 점을 잡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하는 게 이 호의 중심점을 잡고 그 다음에 아래쪽 호의 중심점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호가 그려져 있는 평면상에 있는 점이면 어떤 점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호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 호가 그려져 있는 평면 요 위에 있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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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호가 그려진 평면이 이 평면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 평면.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잡을 거예요. 호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지금 이 호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이 점의 특징은 뭐다? 이 호하고 같은 평면에 그려져 있다. 그럼 저것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꼭 요 호에 연관된 모드 어디를 잡아야 된다라고 자꾸 강사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 호가 그려진 평면 아무데나 그거랑 같은 평면에 있는 이 점을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이때는 F8 눌러서 직교를 킨 다음에 이 평면에 수직하게 내려와야 돼요. 수직하게 이렇게 수직하게 내려와야 돼요. 지금 요 평면에 직각을 이루게 이렇게 내려와서 두 번째 점은 그냥 직각만 이룬 상태로 아무데나 내려와서 클릭.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각도값. 지금 이제 20도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저긴 30도잖아요. 그럼 10도인데 10도가 아니죠. 테이퍼는 이게 양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5도, 5도로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값은 몇 도? 5도예요. 절반의 값. 5도가 적용이 되는 거고, 5도가 적용이 되는데, 5도가, 이게 플러스 값이냐, 마이너스 값이냐. 근데 제가 선을 어떻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게 그랬잖아요. 이렇게 수직하게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그냥 플러스 5도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 이 형상의 최적이 줄어들어요.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있는 형상을 파먹어야 되니까 얘가 더 이렇게 벌어져요. 벌어지게 되면 이게
벌어지니까 각도가 커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아까 얘랑 똑같아요. 이 각의 기준은 뭐냐면 이쪽 요 선과 요 선이 만나는 여기를 중심으로 들어간 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준은 지금 어디예요? 이 각의 반대쪽 끝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형상이 30도가 되려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므라들어야 돼요.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반대로. 오므라들어야지 각도가 30도가 된다. 각도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최적이 어떻게 되냐면 최적이 이 갖고 있는 형상의 최적이 늘어나야 돼요. 페이퍼 페이스의 각도의 기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기준은 형상이 줄어들게 되면 플러스, 형상이 늘어나게 되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우리는 형상이 최적이, 그러니까 형상이 아니라 최적이죠, 최적. 최적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플러스, 최적이 늘어나게 되면 마이너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예요? 최적이 이렇게 되면은 좀 요 허공 쪽으로 형상이 이렇게 더 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최적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값을 뭘 줘야 된다? 마이너스 값을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마이너스 5도 해서 엔터를 치면 이거 마이너스 5도. 아까 이제 키보드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뭐가 다른 게 들어가 있었죠. 마이너스 5도로 해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줄어든다. 자, 줄어들면서 요 각도가 변하느냐? 각도는 톱 눌러주면 이상하게 바뀌죠. 왜냐하면 이쪽은 형상에 있는 점을 찍었기 때문에 형상에 있는 선을 찍었기 때문에 이쪽은 각도가 변하는데 이쪽은 이 선을 찍었기 때문에 각도가 못 변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ESC를 명령 종료하고 이 선 지우고 이제 기존에 기입했던 치수 선택해서 지우고 그 다음에 등각으로 돌려서 자, 여기서 라인 자, 여기 4분점 잡고 그 다음에 여기도 위쪽에 있는 호에 4분점을 잡고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톱 눌러주고요. 화면은 돌려줄게요. 롤 버튼으로 이렇게 2번 눌러서 우리가 보던 각도대로 이제 이렇게 돌려서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DAN 해줘야겠죠. DAN 해서 이제 요 선 잡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우리가 그려준 선 잡고 이렇게 빼보면 30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은 아무리 내가 3D 형상에서 직접적으로 치수를 기입했다고 하더라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쪽은 우리가 선을 그려서 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의해야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정면도 상에서 치수가 어긋난 부분들은 전부 다 수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우측면도. 우측면도죠. 그래서 여기 톱에서 이제 오른쪽 화살표 뷰큐브에 있는 오른쪽 화살표 하고요. 롤로 돌려줄게요. 롤로 이렇게 돌려주고. 저는 이제 여기 딱 오면 바로 이제 티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기는 해요. 어디다? 이게 평면도에 솔직히 평면도 때도 보였거든요. 여기 좀 긴 것 같은데. 짧다. 저게 짧으면은 어디가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여기서는 그냥 바로 봐도 치수를 확인해 보지 않아도 이제 이 값은 다를 거다. 간격 띄우기 값이 다를 거다. 라는 게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치수는 그럼 확인할 필요 없냐? 아니죠. 모르죠.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야 돼요. 예전에도 풀어봤지만 이게 틀린 게 네 군데가 나올 때도 존재를 했고요. 다섯 군데가 나올 때도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 어디가 예상이 간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세 개 나왔잖아요. 세 개 나왔으니까 평상시에 세 개 나왔으니까 이걸로 끝이야가 아니라 치수는 확인할 건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DLI 해가지고 치수를 확인해 보죠. DLI 하기 전에 UCS부터 바꿔줘야죠. UCS 엔터 그다음에 뷰 엔터. 그래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평면을 XY 평면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DLI 하고 자, 이제 여기 잡고 여기 잡고 109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잡고 이제 여기 잡아요. 이거 잘못 찍었네요. 여기 끝에 잡고 여기 잡고. 자, 그 다음에 108 맞고요. 그 다음에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9 맞고요. 그 다음에 요 간격 여기서부터 이제 끝점까지 31 맞고요. 나머지 확인돼야 될 거 이제 각도죠. DAN 여기 80도 맞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만 틀릴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DAL 해서 요점 잡고 여기 찍을 때는 PER 퍼펜디큘러로 이렇게 잡아서 보면 33이다. 25니까 8mm 그쵸? 8mm가 더 폭이 넓다. 그러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내려놓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짧으니까 이게 더 길어지는 거고 이렇게 평행하게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겠죠. 근데 이 들어오는 양이 얼마다? 8mm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죠. 면에서 무브 이동시켜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옵셋. 근데 이제 대부분 가르칠 때 어떻게 돼요? 요렇게 기울어져 있는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브를 할 때는 이렇게 수직한 선에 이제 간격을 이동을 할 때는 무브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울어진 건 무브를 해줄 수 없다. 없는 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있긴 한데 좀 복잡한 과정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가 여기 있는 요 직선 거리가 아니니까 이 직선 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그림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는지 도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번거로운 걸 하느니 뭘 해주는 게 좋다? 옵셋. 간격 띄우기는 뭐예요? 요 기울어진 이 경사면을 선택을 해서 8mm 간격을 안쪽으로 띄워서 들여 보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기울어진 평면에 수정을 할 때는 이제 뭘 해준다? 거리값을 수정을 할 때는 옵셋을 해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죠. 그럼 이제 저기 8mm를 옵셋한다. 단 지금 형상이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는 형상을 파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옵셋 같은 경우는 뭐예요? 플러스 값을 해주면 형상이 돌출되는 대로 돌출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값을 주면 이렇게 형상 파먹는 대로 가는 거고 그럼 우리는 옵셋 요 8mm를 뭘로 마이너스 8mm로 적용을 해줘야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화면 돌려서 뒷면이 보이게 이렇게 돌려서 자, 솔리드 에디트 SOLIDEDIT 솔리드 에디트 그 다음에 F 면 그 다음에 무브가 아니라 옵셋 O 엔터 자, 어느 면 경사면은 이 면이죠. 그리고 엔터 값은 마이너스 8mm 형상을 파먹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톱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죠. 25mm로 변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수정이 다 끝난 거죠. 얘 선택하고 델리트 지워줄게. 그래서 치수 전부 다 확인했고 그 다음에 형태적으로도 이상한 데가 있나 없나 보셔야 돼요. 저기 치수 값만 아니라 형태적으로도 어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형태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상한 데는 없고 자, UCS는 원래대로 돌릴게요. UCS 엔터 2번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라이트에서 여기 좌측에 있는 화살표 눌러가지고 프론트로 돌렸을 때 형태가 요게 숨은 선일 테고 그쵸? 그다음에 요게 이제 원뿔 형태로 뚫린 부분이고 여기 있는 이제 요거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될 거고 이렇게 된다라는 게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다. 그럼 형태적으로 틀린 거 없고 그다음에 평면도도 봤을 때 여기 이제 좁아졌죠. 좁아지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코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적절하게 있고 그다음에 요 원 거의 이제 붙다시피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수정 다 끝났으니까 남은 건 뭐예요? 최적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적 확인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답지를 띄우고 그 다음에 VOLUME 볼륨 엔터. 매스 프롭을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상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볼륨 값이 나오죠. 그래서 931831 931831 그 다음에 7006 정확하게 최적이 일치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문제 ESC 한번 눌러서 명령 정리하고 첫 번째 문제 풀이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거를 이제 투두 도면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